네, 3조 박스인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다 같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에 분들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저희도 진짜 잘했으니까 잘 봐주세요. 저희 이제 목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개요, 프로젝트 진행 과정, 프로젝트 결과, 그리고 프로젝트를 끝내며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개요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건물은 문산시 내동에 위치해 있는 문화센터고요.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앞에 공원이 있는데 저 공원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문화센터가 된 거고요. 논산에 가면은 이제 23년에 완공 예정이시니까 꼭 가보세요. 네. 네. 그리고 건물을 선정한 이유는 일단 제일 여기 건물의 아이덴티티라고 보이는 이제 기정형 커트너라고 루버가 있어서 이걸 곡선으로 이제 매스 표현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창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패밀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배운 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다 달라가지고 이제 조금 많이 고생을 해야겠다고 예상을 했고 슬래브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각 실마다 레벨이 달라서 슬래브를 다 각기 조정을 해야 돼서 이제 3D 하면 노가다가 빠질 수 없으니까 수업에서 배운 거 하고 이제 열심히 노가다를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에는 실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총 116개의 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맨 처음에 작업 일정을 짜고 시작을 했는데요. 사전 작업 4일, 구조 모델링하고 건축 모델링, 대지를 다 총 합쳐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8일에서 7일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과 분석 6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역할 분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역할을 짜주지는 않았고요. 맨 첫날만 역할을 이제 짜두고 이후에는 서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 보충해주면서 좀 팀워크를 발휘를 하면서 역할이 이제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모델링 수준 같은 경우에는 LOD 300으로 계획해서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동영상을 먼저 보고 발표를 마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미리 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사용한 프로그램들은 CAD, 레빗, 나비스워크, 나비스웍스 이제 트윈모션 이렇게 있는데요. CAD로 이제 도면 분석을 하고 이제 레빗으로 가져와서 모델링을 올린 후에 나비스워크로 간섭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윈모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뮬레이션하고 렌더링만 할 생각이었는데 나비스워크에 이제 간섭 체크되지 않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슬래브, 구조 슬래브하고 위에 건축 마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 사이가 좀 떨어져 있다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윈모션으로는 내부를 볼 수 있으니까 보여가지고 이제 동기화해서 이제 레빗으로 계속 수정을 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맨 처음에 회의했을 때 이렇게 계속 소통을 했고 못 만났을 때는 좀 줌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작업 중간중간에 이렇게 링크로 계속 합쳐보면서 작업물을 확인해보면서 서로 이제 피드백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업 과정으로서는 맨 처음에 메인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 파일에서 이제 그리드하고 레벨, 뷰 범위, 임시 치수, 작업자 등을 설정한 다음에 이 메인 파일을 복사해서 서버로 옮긴 후에 얘를 중점으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재료하고 부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이 작성을 했고 저희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구조 같은 경우에는 S, 건축 마감 A, 조경 이제 L로 앞에 이렇게 재료들을 구별을 했습니다. 또한 폴더를 이용해가지고 재료 중복이 되는 경우를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부재 일람표 내에 이제 크기와 두께가 비슷한 부재끼리 분류해서 정리를 했고, 일람표 이름을 그대로 적용하여가지고 이제 작업하는데 서로 헷갈림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 재료하고 건축 재료를 따로 한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이 파일을 복사해 가면서 재료를 하나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하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같은 재료가 있는 거는 묻고 이제 두께가 좀 다른 애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만들어가지고 마감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실시 도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도면 오류가 조금씩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류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조장님의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을 해서 작업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저희 모델링의 핵심입니다. 크게 대지 기초 슬래브부터 외부 커튼홀, 그리고 외관 변경, 그리고 옥상 작성까지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지입니다. 우선 저희는 수치 지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레빗에 지역면 인스턴스 가져오기로 하였는데 처음에 대지를 가져왔을 때는 평지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지는 경사대지였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인 실시 도면에는 토목 레벨 값이 상세히 나와 있어 이걸 이용해서 정확한 레벨 값으로 전배치 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세 가지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초입니다. 저희가 이제 슬래브도 높이가 제각각이었지만 기초 또한 두께도 다양하고 레벨 값도 다양했기 때문에 각각 두께 및 레벨 조정을 기초 일람표를 참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 사진처럼 모양도 다양해서 일일이 다 그려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래 사진을 보시면 슬래브 두께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레벨 높이도 조정을 해주고 그에 따라 두께도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슬래브 높이가 변하다 보니까 보의 두께나 크기 이런 거, 보의 위치도 다 조정을 해주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래브 사이에 이 단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슬래브 모서리로 꺾임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외관 등 전체적인 면적에서 커튼홀이 약 50%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만큼 저희가 미리 유형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이제 원하는 위치에 각각 삽입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외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포인트가 되는 차양창을 패밀리로 제작을 하였는데요. 이 패밀리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다양한 매개 변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작용하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며 복잡한 인면이라도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이 패밀리를 네. 이 패밀리는 크게 일반 모델과 창 기반 패밀리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겉에 프레임은 일반 모델로 작성이 되었고 그 안에 개구부를 포함한 창은 창 기반 패밀리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걸 응용하여 작성을 하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오른쪽 사진은 여기에 걸려있는 매개 변수의 일부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외곽부터 전체 크기를 어떻게 조절하고 이 패밀리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용법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의 사례는 저희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금 보여드린 차양창 외에도 모든 창을 패밀리로 작성을 하여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건물의 핵심인 외부 커튼널 및 루버입니다. 이것은 미터법 일반 모델 가변과 메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그럼 아까 보신 외부 커튼널의 지붕을 어떻게 작성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인면 모형대로 메스를 편집한 후에 지금 보시는 게 지붕 커튼널의 멀리언입니다. 이 멀리언은 아까 저희가 루버를 작성할 때도 가변 모델로 작성했다 했는데 그거와 같이 이제 가변 모델로 작성을 해서 저 가운데 부분의 재질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결과 물이 지금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지붕 멀리언을 지붕면 모서리의 경로 분할을 통해 경로를 분할한 후에 이제 길이에 맞게 알맞은 간격으로 멀리언을 배치하였습니다. 이제 수입을 통해 지붕 내부 모서리 작업을 한 후 이제 완성본은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이렇게 원형 커튼널이 작성되면서 이제 바닥 또한 처음에는 이제 도면에 선 선택으로 작성을 했으나 커튼널이 작성되면서 바닥을 그 형태에 맞게 수정을 한 후 그 높이에 따라 간격 띄우기 값을 넣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전체적인 통일감을 부여시키기 위해서 외관을 변경시켰는데요. 지금 보시는 선의 노란 점선이 저희 외곽 커튼널의 라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확실히 변경을 시켜줌으로써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은 이 외곽 커튼널 선을 따라서 내부 편집 모델링을 한 후에 그거를 벽체로 작성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주차장 램프인데요. 저희 주차장 램프는 크게 지하 1층부터 1층부터 2층을 연결해주는 경사로인 1번 램프와 그리고 지하 1층부터 1층을 연결해주는 경사로인 2번 경사로가 있습니다. 2번 경사로는 근데 경사로 작성으로 충분히 작성이 가능했지만 1번은 레벨이 낮은 관계로 레벨이 걸리지 않아서 이제 일반 모델로 작성을 하였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연석 또한 일반 모델 내부 편집 모델링으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보는 경사로에 맞춰서 일일이 높이를 조절해서 비치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가 아까 트윈모션으로 제작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을 때 내부를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이벤트 계단입니다. 이 이벤트 계단은 내부 편집 모델링으로 제작이 되었고 이제 그 부분을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골조, 방수층, 몰탈, 타일 마감 이렇게 4가지로 마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계단의 모양에 따라 2, 3층이 연결되어 있는 커튼홀 또한 프로파일 편집으로 이렇게 모양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이벤트 계단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통해 작성된 게 외부 계단이며 코어 계단은 각각 층이 달라서 레벨에 맞게 칠판 개수 및 높이를 조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드 엘리베이터도 패밀리로 작성을 하였는데요. 현대 엘리베이터의 사진을 이제 참고를 하여서 미터법 일반 모델로 엘리베이터의 승강기 이제 칼을 만든 다음에 이제 저 누드 엘리베이터의 접합부를 표현해주고 싶어서 커튼홀 패널로 따로 패밀리를 만들어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태양광 패널은 이제 태양광 지별판 패밀리를 이용해서 이거를 저희 도면에 맞게 각도 및 크기를 조정해서 작성하였고 그것을 이제 오른쪽 사진과 같이 옥상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창은 외부 커튼홀에 삽입되어 있는 내부 편집 모델링으로 만든 창이며 이제 옥상 정원에 있는 정자에 이제 정자 또한 저희가 모델링을 직접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는 거는 주심포를 표현하고 싶어서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의 옥상 작성인데요. 원래 변경 전에는 옥상에 전체적으로 다 태양광 패널이 깔려 있었는데 더 나은 디자인과 이제 활용을 위해서 저희는 옥상 정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 렌더링 이미지가 지금 사진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구조 기둥은 유형이 29개, 그리고 개수는 165개. 그리고 구조 프레임은 유형 19개의 개수 811개. 마지막으로 벽은 36개의 유형의 커튼홀 18개, 그리고 5,953.70 세제곱미터의 최적을 차지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구조 평면도 지하 1층의 구조 평면도와 일람표입니다. 이것은 구조 모델링 3D 뷰입니다. 저희는 이제 도면화를 진행할 때 필요한 뷰 템플릿을 모두 만든 후에 적용을 해서 더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배치도인데요. 남쪽에 주 출입구가 있고 그리고 동쪽에 차량진 출입구가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 출입구와 차량진 출입구 레벨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희가 평면도를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캐드 도면을 전환 설계를 하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캐드 도면을 위에 깔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3층의 저 네모칸이 저희가 디자인을 변경했던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단면도 그리고 입면도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나비서클을 사용해서 마지막으로 모델링 후에 간섭 체크를 하였는데요. 0.1m 하드로 클래시 디텍티브 검사를 한 결과 총 1062개의 간섭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요 원인은 램프나 계단 그리고 외부 커튼홀도 일반 모델로 작성되어서 형상 결합을 일일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램프입니다. 일반 모델로 작성된 램프와 벽 사이에서 형상 결합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다음은 계단 또한 바닥과 벽과 계단 사이에 이제 간섭이 나타나서 저희는 이걸 바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외부 커튼홀과 벽 사이에, 바닥 사이에 나타난 간섭입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는 외부 커튼홀, 이건 내부 커튼홀과 벽 사이의 간섭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BIM으로 대지부터 시작해서 모델링을 끝까지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비록 LOD 400의 모델링을 하기에는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BIM으로 이러한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간섭 체크를 하고 도면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BIM의 필요성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